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 구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강사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야기 구성은 2000년대 이후로부터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실기 항목이죠.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다지 멀지 않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와서 사람들과 가장 많이 나누게 되는 이야기는 결국 그 영화의 내용, 곧 스토리에 대한 말을 가장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인터스텔라가 어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서 우리가 답하는 것은 결국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명량이라는 영화가 어땠느냐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명량이라는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접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의 이야기라면은 왜 우리는 굳이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는 것을 즐기게 되는 걸까요? 그건 즉 간단하게 인간들이 도구를 만들어낸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숟가락과 젓가락이라는 도구를 만들어낸 것은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 손이라는 도구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이겠죠.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보는 것을 즐기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서는 겪을 수 없는 감정이나 경험을 대신 만족하기 위해서 이야기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야기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구를 구하는 어떤 아버지의 입장에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결국 그거죠. 지구를 구하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 주인공이 겪는 것들을 자신이 겪는 일인 것처럼 아주 강하게 체험하면서 그가 겪는 감정들까지 고스란히 느끼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과연 헐크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같은 그런 슈퍼히어로들의 입장에서 인생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라는 것을 이토록 좋아하고 또 즐기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란 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의 3요소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죠. 자, 그런데 제가 선생으로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지식적인 부분을 학습하는 것은 사실 이야기를 창작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창작하는 수많은 작가들은 사실 자신의 세상에 대한 감각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 방향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실전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받게 되실 겁니다. 팝니다. 아기 신발. 한 번도 신지 않음. 자, 매우 짧은 문장이죠. 여러분은 이게 소설이라고 한다면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은 저렇게 짧은 것도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던지시겠지만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소설 작가인 해밍웨이가 냅킨에 썼던 단편 소설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편 소설을 잘 쓰는 작가로도 널리 알려진 해밍웨이는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는 와중에 동료들로부터 자네가 아무리 이야기를 잘 쓴다고 해도 6단어만 가지고는 이야기를 못 써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에 발끈한 해밍웨이는 즉각적으로 냅킨을 꺼내서 그 냅킨에 6단어를 끄적여서 이런 소설을 만들어냈죠. 자, 이 소설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함축하고 있지만 여기에 담긴 이야기는 엄연히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건 남성인지 여성인지는 알 수 없는 어떤 주인공이 내게 갓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신발을 준비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결국 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고 그 아이에게 신발을 신길 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한 번도 신지 않았지만 내가 미리 사두었던 이 신발을 누군가에게 되팔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야기를 상상하게 되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는 태어날 아기를 잃은 주인공의 슬픈 감정을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편 소설은 스토리의 영역뿐 아니라 그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는 방식, 즉 스토리텔링 또한 대단히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시나리오 가이드라는 작법서를 쓴 데이비드 하워드라는 인물은 좋은 이야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람들이란 곧 좋은 캐릭터를 말하는 것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란 좋은 스토리를, 그리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란 스토리텔링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이 수업에서 이렇게 좋은 캐릭터와 좋은 스토리와 그것을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의 방식에 대해서 훈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20가지 플롯이라는 책을 쓴 로널드 B. 토비아스는 이야기란 사건이 인과성을 띠고 연결된 것이다 라고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방점을 찍어서 들어야 될 부분은 다름 아닌 인과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사건이 어떻게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이 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다음의 문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입시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해 노력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의 그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하자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은 이 문장의 다음을 어떻게 이어나가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 잘 생각이 들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곧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야기와 여러분의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